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성폭행과 살인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 피해자 보호 대책이 강화되는데요.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판결 전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서 스토킹 끝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왜 찾아가셨습니까? 구복할 목적으로 범행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자들은 보복 범죄 위협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 지난해에만 12,000여 건 발생했는데 1년 전보다 1,5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엔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부착할 수 있었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가능해진 겁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고 최대 9개월 동안 피의자의 위치 정보가 공유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법무부가 경찰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보호관찰소하고 경찰하고 실시간 정보가 공유가 돼야만 좋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늦어져서 바로 경찰로 경보음이 가도록 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활 반경을 공유하는 경우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보완, 강화하는 스토킹 위험성 평가위원회 운영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나경렬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어제 새벽 충남 서천 한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겨우 빠져나왔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 불을 지른 거였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새벽 한 남성이 집안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끌고 나옵니다. 이리저리 살피더니 시동이 안 걸리자 다시 가져다 놓습니다. 오토바이를 놓고 집 밖에서 한참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집 안쪽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은 집으로 불이 번지는 모습을 보고도 유유히 사라집니다. 불과 연기가 거세게 피어오르는 사이 집안에서 지팡이를 짚은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가까스로 빠져나옵니다. 이웃 주민들도 나와 불을 끄는데 손을 보탭니다. 양쪽마로 불이 막 번져 나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삿갓에 불이 붙어 있었고 그 상태였었습니다. 불이 난 건 지난 10일 새벽 3시 31분쯤.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집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불이 난 집은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달아난 남성은 이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실패하자 불을 지른 건데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 17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경찰은 10일 저녁 17살 A군을 방화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A군은 며칠 전에도 이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 주인에게 걸려 혼난 적이 있던 아이였습니다. 집주인은 경찰에 법대로 처리해달라고는 했지만 못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과연 처분만 해도 될 일일까 싶기도 하고 답답해요. 뭐라고 지금으로서는 이것도 정리가 안 돼서 저기는 한데 답답하기만 해요. 경찰은 A군이 여러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 에스더 씨가 불법 과대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 씨 측은 과대 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식약처는 법 위반이라 판단하며 논란이 계속됐는데요. 관할 구청에서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에스더몰의 대표 상품 글루타치온 필름입니다.
에스더몰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 글루타치온 성분이 간 수치 개선과 뇌신경 보호 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게시물 링크를 걸었는데 식약처는 이를 부당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필름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했고 강남구청은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이제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행정처분 진행할 예정이라고 업주가 과징금을 가름하고 싶다 의견을 제출하면은 이제 과징금으로 가름해서 변경 처분한다. 앞서 식약처의 부당 광고 판단에 대해 여에스더시 측은 구체적인 위법 사안이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편 홍해걸 씨는 SNS를 통해 상품 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게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별도 공간에 게재됐다 하더라도 링크를 통해 연결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홍보 광고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업체의 해당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학교 가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위법한 증거라고 확인한 건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교육 현장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학부모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전학 간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가 선생님이 다소 심한 말을 한다고 말한 겁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A씨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습니다. 녹음기엔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애정결핍이라고 지적하거나 따돌림을 조장하는 정황도 들어 있었습니다. A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은 교사 발언이 아이에게 상당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씨가 제출한 녹음 파일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 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사의 교실에서의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그 녹음 파일 등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사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만을 문제 삼았을 뿐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다른 증거를 통해 유죄가 입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